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수사 이제 문제풀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문제풀이 해설 안 달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수사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설을 한번 달아가지고 문제집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다 넣었다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나와있던 문제들 뭐 다 넣은 거고 하니까 뭐 이제 뭐 계속 문제풀이 같은 거에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하는데 모르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외우면 돼요. 지금부터는 그냥 모르면 계속 외우고.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초기에는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가지고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이제 그런 걸 토대로 이제 하시면은 되겠죠. 그래서 하시는데 당연히 이제 수사는 뭐 좀 원래 그런 표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뭐 거의 만점을 맞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수사라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채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전체적으로 어쨌든 절대평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맞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공채 쪽에서 형사소송법은 뭐 대충 이 정도 맞아도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수사는 뭐다 특채 쪽은 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좀 많이 맞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내용들을 잘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제 5, 6월 달에 뭘 했습니까? 실무문제집, 참 허접한 그 실무문제집 보면서 했죠. 한 이유가 뭐예요? 혹시라도 또 빠진 부분이 있을까 봐서 이제 그때 한 거예요. 그래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문제를 보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예전에 이제 나왔던 거를 많이 다 다뤄놨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이제 아는 것과 모르는 걸 정확하게 구별한 다음에 모르는 게 있다. 자, 그럼 잘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싹 모으면 얼마 안 되겠죠? 그걸 가지고 다 드립다 외우면은 이제 좀 좋은 점수가 나올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취지라는 걸 알아주고, 자, 이제 진도를 한번 또 나가보도록 하죠. 나가는데,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수업이 몇 시간씩 있습니까? 4시간씩 보통 수업을 잡고 있죠. 근데 4시간까지는 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진도의 여유는 있으니까, 제가 다른 데서 이걸로 강의를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몇 시간 나오면 24시간 정도면 끝나. 되게 천천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25시간 정도면 끝나니까 충분히 뭐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이제 알아주시고 한번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면 수사의 기초이론. 보통 이제 수사의 기초이론 파트에서 이제 한두 문제가 꼬박꼬박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수사의 기초이론을 봤을 때 수사의 개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수사의 개념 일단 따져보면 수사는 누가 하는 거죠? 수사기관이 합니다. 그래서 수사의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수사의 개념이 있는데, 자, 일단 뭐가 있어요? 날이 계속 저기 습도가 좀 높나? 자, 이제 수사는 언제 하는 거죠?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이루어지죠. 그래서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그 다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집니까? 공소 제기 여부 또는 별로 안 좋은데 유지 여부를 위해서 이루어지죠. 일단 뭐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수사에 뭐 어떤 활동이 있는데 뭐 증거의 발견, 보전, 뭐 수집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수사기관에 뭐가 돼요? 활동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사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 쓴 거는 여기 표시하는 거 뭐 중요해서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구나라는 거예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사는 언제 한다? 범죄 혐의가 있을 때 하기 때문에, 자, 내사는 수사이다, 수사가 아니다? 내사는 수사가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수사의 단서도 수사가 아니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 공소제기 여부 또는 공소유지를 위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판정에서 뭘 이루어집니까? 증인신문 이런 것들은 수사가 돼야 안 돼요? 수사가 돼야 안 돼? 증인신문 안 되지. 그럼 뭐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따지면은 그러니까 공소제기 이후잖아요. 공소제기 이후. 그래서 증인신문 이제 하는 거고, 아니면 피고인신문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이제 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수사기관의 이제 활동이라고 했으니까 수사기관이 아닌 거 뭐가 있어요? 뭐 행정조사. 행정조사는 수사기관 활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수사가 아니겠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뭐 사인의 현행범 뭐가 있다? 체포도 수사기관 활동이 아니니까 수사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개념 정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한번 보시면 1번부터 자, 내사 불신검문 변사체 검시는 수사이다, 수사가 아니다?
수사가 아니죠. 그래서 일단 내사가 있겠고 불신검문이나 변사체 검시는 뭐다? 수사의 단서죠. 단서니까 수사가 아니게 되는 거죠.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 조사가 있죠. 피고인 신문이 아니에요. 피고인 조사는 우리가 형사소송법에서 배운 피고인 별도 신문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보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 조사는 공소 유지를 위한 준비로서 수사기관 활동에 포함되나 그 다음 뭐예요? 공판정에서 검사의 피고인 신문은 수사활동이라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피고인 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구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시면 세 번째 잠깐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가보면 양형 조건 또는 소송 조건의 존부에 관한 수사 그렇죠? 그래서 어떤 수사의 조건 이런 거 따진 거 이걸 충족했는지 안 했는지 수사하는 것도 뭐가 된다? 수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3번이 일단 틀린 지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3번 표현이 이제 나와 있는 게 어디에 있어요? 자 4번 문제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수사에 뭐가 있다? 의의가 있죠. 수사의 의의를 다시 어떻게 나눕니까? 수사의 의의를 형식적 의의의 수사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실질적 의의의 수사가 있었죠. 이게 지금 습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원래 이제 비가 오는 이런 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가 물론 안 오지만은 어제 많이 왔어 안 왔어? 여기는 왔나요 안 왔나요? 많이 왔죠? 안 왔어? 안 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습기를 많이 먹었나? 그 강의실에서? 근데 원래 습기가 많이 부러지는 건데 어쨌든 저 서울은 어제 하루 종일 비 왔어요. 그냥 아침부터 쉼 없이 비 왔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내일 또 태풍 온다고 하죠. 태풍 온대. 근데 태풍 오는 건지 잘 모르겠네. 하늘 여기 보니까.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있고, 근데 형식적 의의 수사와 실질적 의의 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데, 일단 형식적 의의에서 우리가 형식 나오면 항상 뭘 생각해요? 여기는 이제 절차죠, 절차. 여기서는 절차를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긴 실질적 의의 수사는 뭐예요? 내용을 보는 거예요. 내용. 자, 그러면 형식적 의의 수사는 뭐예요? 수사의 수단과 방법. 어떤 수사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거고. 그 다음 이쪽은 뭐예요? 내용이니까 범죄의 동기는 무엇인가. 이런 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 의의 수사는 이제 뭘 강조하게 돼 있어요? 일단 보시면, 순간, 절차적 이념이죠. 절차적 이념인 뭐다? 여기는 공공복리 이런 것들 있죠. 기본권이나 공공복리 이런 걸 따지는 거고. 그다음에 자 이쪽은 뭡니까? 실체적 이념이니까 실체적 이념이 뭐예요? 실체, 진실, 발견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놓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수사의 수단과 방법이 무엇인가? 수단, 방법. 그러니까 범죄가 아니라 수사의 수단과 방법. 이쪽을 따지는 거였고요. 이쪽은 뭐다? 범죄의 수단, 범죄의 동기,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내용을 따지는 거니까 이제 그런 표현들을 놓고 이제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4번 문제를 먼저 보고 다시 그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실질적 의의 수사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실질적이니까 뭐겠습니까? 이쪽을 따지는 거죠. 이쪽을 따지는 거니까 일단 수사 과정에서 수사의 수단과 방법의 선택 문제. 그러면 수사의 수단과 방법이니까 뭐겠습니까? 형식적 의의 수사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긴급체포 여부, 영장주의,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의 문제니까 이것도 뭡니까? 수사의 수단과 방법을 묻는 거예요. 절차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합리성은 어떤 쪽을 따집니까? 이거 얘기 안 했구나. 일단 여기 쪽에 뭡니까? 합리성, 합목적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걸 따지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뭐예요?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거죠. 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이쪽은 뭡니까? 합리적인지 아닌지 이런 걸 따지는 거죠. 수사기관 입장에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합리성이 있는데 합리성은 뭐다? 실질적 의의 수사에 대한 개념이다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보면 인권보장이나 공공복리의 조화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뭐다? 이제 추구하는 목적이 공공복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 의의 수사 됐고, 그 다음에 범행의 뭐다? 동기를 파악한다. 동기를 파악하니까 뭐예요? 실질적 의의 수사. 그 다음에 실체적 진실발견 축은 뭐예요? 이쪽을 가겠죠. 그래서 실질적 의의 수사. 다시 말하면 기억번은 자 형식. 그 다음에 니은번 형식, 디귿번 실질, 리을번 형식. 그 다음에
미음번, 비읍번 뭡니까? 실질.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시 이제 원위치에서 1번에 3번을 가보면 형식적 의의 수사는 수사를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실체적 측면에서의 수사 개념이다가 아니라 뭐예요? 절차적 측면이에요. 절차적. 절차. 그래서 실체의 반대말은 뭐다? 절차. 그래서 절차적 개념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들어가 보게 되면 다음 중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 조사. 이미 얘기했죠? 피고인 별도신문. 또 다른 말로 우리 책에는 형사범법 책에는 피고인 별도신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수사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수사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알아주시고요. 조사라는 말 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사법경찰관의 참고인 조사인데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합니까, 안 합니까? 수사하죠. 당연히 자기 권한대에 들어오면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수사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경찰의 주택가 순찰인데 자, 일단 수사는 뭐가 있을 때 시작됩니까?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시작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범죄의 예방 이런 활동은 뭡니까? 범죄 혐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택가 순찰은 예방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수사이다, 수사가 아니다, 수사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그다음에 리을번 가보시면 사법경찰관의 유류품 수거 해가지고요. 유류품 수거하는 거 뭐예요? 수사 활동이죠. 증거 수집하는 활동이니까. 됐고, 그다음 미음번 가보시면 사인에 뭐가 있다? 현행범 체포. 그래서 수사기관 활동이 아니다 이거죠. 그다음에 자, 비읍번 행정기관의 뭐다? 조사행위도 수사기관 활동이 아니죠. 그래서 수사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번하고 미음번, 비읍번 이런 것들이 수사가 아니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첫 번째, 경찰관의 불신검문 뭐예요? 수사의 무엇이다? 단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단서고, 니은번. 자, 뭐다? 사인의 현행범 체포. 역시 수사가 아니죠. 근데 세 번째 가보면, 검사의 공판정에서의 피고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문이라고 되어 있죠. 피고인 신문은 뭐예요? 소송행위예요, 소송행위. 공판정에서 뭐다? 검사나 재판장,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 증인, 뭐, 그 다음에 변호인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수사가 아니, 소송행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을번 가보시면, 자, 리을번 어떤 얘기입니까? 자, 리을번은 자, 뭡니까? 왜 디귿이 왜 들어가 있죠? 이게 순간 위에 해설에. 자, 리을번 어떤 얘기입니까? 법원의 피고인 구속해 가지고 있죠. 법원의 피고인 구속은 무슨 말입니까?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을 구속시키는 거. 자, 검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사가 못 하죠.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 구속은 어떻게 하는 거야? 자, 공소 제기 후 피고인 구속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자, 법원이 뭐다? 직권으로 피고인을 구속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검사의 영장 신청이 있다, 영장 청구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법원이 전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죠. 법원은 수사기관입니까? 수사기관이 아닙니까? 수사기관이 아니죠. 그러니까 수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수사가 될 수 없는 거죠. 법원의 철저한 권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를 알아주고요. 해설 첫 번째 줄에 갑자기 디귿번이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빼고, 자, 여기 있는 지문들은 뭡니까? 전부 다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으로 가보시면, 자, 수사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에서 첫 번째, 형식적 의의 수사는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수사를 뭐다? 행할 것인가 하는 절차적인 측면이다. 맞는 얘기죠? 됐고, 두 번째, 실질적 의의 수사는 목적 또는 내용에 관한 실체적 측면에서의 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뭐가 요구된다? 합리성이 요구된다. 합리성. 다음 세 번째, 형식적 의의 수사는 형사범법의 절차적 이념인 인권보장과 공공복리의 조화를 추구한다. 맞는 얘기고요. 네 번째, 자, 검사 후 공판정, 앞에서 본 거죠? 검사 후 공판정에서의 피고인 신문은 수사이다, 수사가 아니다? 수사가 아니죠. 수사가 아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걸 좀 알아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넘기시고, 다음 여섯 번째 문제 가보시면 OX 표시죠. OX 표시 이제 잘 보시는데, 첫 번째부터 가보시면, 자, 실질적 의의 수사는 수사 과정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 딱 나왔으니까 실질이 아니고 뭐예요, 이거? 형식이어야 되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니까 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적 측면에서 뭐 합리성이 있는데 완전히 잘못된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를 가보시면 형식적 의의 수사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은 무엇인가? 범죄의 수단과 방법 딱 나왔으니까 뭐예요? 실질이겠죠.
완전히 또 다른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질적 의미의 수사는 해서 인권보장과 공공복리의 조화를 추구한다. 실질은 뭐예요? 실체 질실의 발견. 요걸 추구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긴급체포, 영장주의, 진술거부권은 뭡니까? 절차죠. 형식이죠.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의 수사가 있죠? 그래서 전부 다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보면 7번은 이제 수사에 대한 개념 중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수사의 뭐다? 목적이죠. 거기 뭐 해설에도 잘 나와 있긴 한데, 자, 수사의 목적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수사의 목적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피의 사건의 뭐다? 진상 파악이 있었죠. 자, 피의 사건의 진상 파악. 그 다음에 자, 뭐죠? 기소, 불기소의 결정.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공소 제기 및 유지. 자,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뭐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수사의 목적이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유죄 뭐다? 공소를 제기한 건 뭘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유죄 판결 받자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형사소송법의 목적을 실현한다. 형사소송법의 목적이 뭐예요? 뭐 정의, 뭐 실체 질의 발견, 이런 거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목적을 실현한다. 그래서 요게 뭐가 된다? 일단 수사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 알아두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가보시면, 그래서 1번 공소제기 및 유지가 뭐다? 1차적 목적이다. 그래서 공소제기 및 유지, 이게 뭐다? 1차적 목적이죠. 그러니까 형사소송의 궁극적인 본래 목적은 뭐예요? 공소제기다, 이거죠. 그래서 됐고, 두 번째 가보면 피고인 구속은 공소제기 후에 수사의 목적에 해당한다.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 구속은 누구의 권한이다? 법원의 권한이다라고 했죠. 법원의 권한이니까 수사기관이 할 수가 없겠죠. 수사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러면 수사의 목적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가보시면 기소 불기소의 결정은 수사의 뭐다? 중요한 목적이 됐고, 네 번째, 수사는 궁극적으로 뭐가 됩니까? 국가안보권의 유효적절한 행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목적을 실현한다 했는데, 여기서 2번 뭐다? 바로 피고인 구속. 피고인 구속은 수사하고 관련이 없다, 이거죠. 수사에 관련이 없다 해서 공소제기 후 피고인 구속, 이런 것들은 관련이 없다 해서 그냥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다음 8번으로 가보면, 자, 이제 수사의 성격이라는 게 있네요. 자, 수사는 이제 어떤 성격을 갖느냐? 그럼 여러 가지 그 다른 절차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가장 쉽게 비교할 게 뭐예요? 수사를 비교할 게 뭐다? 뭐하고 비교해야 돼? 공판 절차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공판 절차는 뭡니까? 소송이잖아요. 소송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취지를 놓고 보는데, 자, 일단 보시면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 그 해설에 디귿번 있죠? 디귿번 뭐 있습니까? 법률적인 뭐다? 색채가 미약하다,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판 절차는 법률적인 색채가 강합니까? 미약합니까? 법률적인 색채가 강하죠. 왜? 법정 내에서 이루어지잖아. 근데 자, 수사 절차는 뭐예요? 밖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합리성을 좀 요구하죠.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인 색채가 여기에 비해서 뭐다? 미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비해서 미약하다. 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위로 올라가 보면 한목적성의 목적 있죠? 한목적성. 그러니까 한목적성 아까 봤지만 형식적 의의 수사, 뭐 일단 실질적 의의 수사, 이런 거 따지는데, 수사기관의 목적은 뭡니까? 한목적성의 합리성하고 똑같은 거였죠? 한목적성과 합리성 똑같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주의 관념은 뭐가 됩니까? 소송은 당사자주의 관념이 확실하죠? 근데 이쪽은 당사자주의 관념이 있어 없어? 없죠. 애초에 없어요. 그래서 당사자주의 관념이 뭐가 된다? 희박 이런 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대상의 다양성과 불예측성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실 발견을 위한 창조적인 활동이다.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 그 내용을 가보시고 이제 가보시면, 자, 일단 보시면 탄력성, 임기, 이제 문제로 가보시면요, 탄력성, 임기응변성, 기동성, 이런 것들 갖고 있고, 법적 안정성은 뭡니까? 바로 공판 절차의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보시고요. 대상의 다양성과 불예측성 됐고, 진실 발견을 위한 창조적인 활동, 그 다음에 이제 법률, 거기다가 하나 써놓으시면 법률적인 색채가 강화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죠.
법률적인 색채가 강화된다 이러면 틀린다.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2번이 일단 틀렸다라는 걸 알아주시고 틀린 질문이 나오면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9번째로 가보면 이제 뭐죠? 수사에 대한 어떤 뭐죠? 이제 범행 재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자 일단 수사의 대상. 자 수사의 대상이 있는데 수사의 대상은 뭐가 있습니까? 사실적 뭐가 있어요? 실체면과 그다음 또 뭐가 있다? 법률적 실체면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내용을 놓고 보는데 사실적 실체면은 그냥 사실관계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것은 요 판단이 끝나고 나면 법률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을에 요게 먼저가 되고 이게 뭐가 된다?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론적인 표현일 뿐이고 실제 현실은 어떻게 돼요? 두 개 다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걸 보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적 실체면을 알려면 자 뭐가 필요합니까? 구성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뭘 파악해야 된다? 범행 뭐가 있어요? 재현에 뭐가 있다? 3요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범행, 그러니까 과거의 범행은 과거에 발생했으니까 이걸 다시 파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파악하기 위해서 범행 재현의 3요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보시면 범행 재현이다라는 말은 라이브가 아니죠. 그래서 뭐다? 과거의 범행을 재현하는 거예요. 과거의 범행을 재현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현재라는 말로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범행을 재현한다. 그러면 틀린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범행 재현의 3요소는 다시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뭐다? 수사 요소의 충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뭐죠? 행위에 뭐가 있다? 필연성. 그 다음에 사건에 뭐가 있다? 형태성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사건의 형태성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는데 그래서 수필형 뭐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수필형 이런 내용들을 보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수사요소의 충족 그러면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문장을 만들어낼 때 자 여기 만들어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었죠. 4하원칙, 6하원칙, 8하원칙이 있었는데 우리는 4하원칙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4하원칙이 뭐가 있어요? 4하원칙은 뭡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나 그렇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라는 말이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위의 필연성은 한 글자로 압축을 할 수가 있죠. 왜라는 말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시간이었냐 이런 것들 따지고요. 그 다음에 사건의 형태성은 뭐다? 사건이 어떻게 된다? 전체적으로 집약되는 과정이죠. 전체적으로 뭐가 된다? 집약되는 과정.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시면서 책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1번부터 9번의 1번 수사의 요소 중 4원칙은 주체, 일시, 장소, 그다음에 수단 방법이다 있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까지 맞죠? 근데 무엇을 했나지 무엇을 했나는 행위와 결과를 얘기합니다. 자 무엇을 했나라는 건 뭐다? 행위와 결과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자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단과 방법 있죠. 수단과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라는 말이죠. 어떻게라는 말은 4원칙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1번 틀렸다 됐고 그 다음에 2번 가보면 수사의 사실적 실체면은 현재의 범행을 재현한다. 현재의 범행 라이브 생중계하는 거예요. 안 되죠? 자 범행은 이미 과거에 벌어졌다 안 벌어졌다? 벌어졌고 그것을 사후에 다시 뭐한다? 자 집대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범행을 재현한다. 그래서 됐고 3번 가보시면 수사요소의 충족, 행위의 필연성, 사건의 형태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필형이 있다 있죠?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 되겠고요. 네 번째 사실적 실체면은 범인의 법률적 평가 후에 범인에 대한 법률적 평가 후에 알게 되는 진실, 실체적 진실이 다 있는데 자 어떤 게 먼저입니까? 요게 먼저라고 했죠. 자 그리고 요게 나중이니까 법률적 평가 이전에 알게 되는 진실이다. 아시겠죠? 법률적 평가 이전. 자 법률적 평가 뭐다? 이전에 알게 된다. 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자 됐고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번부터는 이제 10번은 뭐 형사소송에서 이미 많이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10번 뭡니까? 수사의 뭐다? 조건이다.
자, 수사의 조건은 뭐죠? 수사 개시의 최소 조건이라고 해서 뭐 수사의 개시 유지 발전에 필요한 조건인데 똑같이 이제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수사의 조건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뭐 있어야 돼요? 범죄 뭐가 있어야 돼? 혐의가 있어야 되죠. 혐의가 없으면 수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수사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수사에 상당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수필형이 일단 뭐다? 현필상이 있다라고 했죠. 현필상. 근데 뭐 몰라도 되고 그런 것들 이제 알아주시고, 그럼 여기서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보게 되면, 자, 일단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범죄 혐의 이걸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수사의 조건을 얘기하려면 수사의 조건이라는 개념이 왜 등장하는지부터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사 뭐가 있습니까? 구조론이라는 게 있었죠. 자, 수사구조론에서 수사구조론에는 다시 뭐가 있어요? 규문적 뭐가 있다? 수사관이 있습니다. 규문적 수사관이 뭐였어요? 수사기관이 스스로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는 걸 뭐라고 한다? 규문적 수사관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규문적 수사관의 반대말이 뭐예요? 탄핵적 수사관이라고 했죠. 탄핵적 수사관은 뭐예요? 수사에 있어서도 제3의 기관인 법원의 개입을 인정하는 수사관을 뭐라고 한다? 탄핵적 수사관이라고 하면서 요 부분을 이제 가는데, 요걸 따라야만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적 수사관의 수사의 조건이 뭐가 된다? 강조가 됩니다. 규문적 수사관에서는 애초에 신경 쓴다, 신경 쓰지 않는다, 신경 자체를 안 써요. 규문적 수사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조건이 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위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제3의 기관이, 탄핵적 수사관은 제3의 기관의 개입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제3기관의 개입을 인정한다. 제3의 기관의 개입을 인정하는 것을 탄핵적 수사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3의 기관이 개입을 하니까 법원이 이제 보통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이 수사는 위법하다, 적법하다 따지려고 할 텐데, 따지려면 뭐라 해야 돼요? 요 조건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규문적 수사관은 아예 없지만. 그래서 요게 강조가 된다. 이걸 알아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범죄 혐의로 들어가 보게 되면, 자, 이제 범죄 혐의는 다시 이제 뭐가 있습니까? 수사를 개시할 때의 혐의가 있겠고, 체포나 구속을 할 때의 혐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 개시할 때는 어떤 혐의? 무슨적 혐의? 주관적 혐의라고 했죠. 그다음에 체포나 구속을 할 때는 어떤 혐의로 족하다? 객관적 혐의로 족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주관적과 객관적 나오는데, 그럼 주관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다? 그 뜻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자, 뭐가 있었습니까? 구체적 사실을 뭐 했다? 근거로 한 혐의. 이것을 뭐라고 한다? 주관적 혐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음속에 있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증거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체포나 구속 정도 혐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뭐가 된다? 정도의 혐의가 바로 객관적 혐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알아주시면 되겠죠.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데, 수사는 뭐다? 필요할 때만 수사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수사의 필요성은 무슨 의미다? 공소 제기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자, 공소 제기의 가능성. 그러니까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 그럼 그 수사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이제 하나가 나오고요. 그래서 수사의 필요성과 관련해 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바로 친고죄나 무슨 사건이 있어요? 친고죄나 즉시고발 사건이 있었죠. 즉시고발 사건에서, 친고죄나 즉시고발 사건에서 뭐가 있어요? 고소 고발 이전의 수사의 확률이 있습니다. 자, 고소고발 이전에 뭐다? 수사의 허용 여부가 있더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논점이 됐는데, 과연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판례의 태도는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허용되는 범위는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의무수사는 당연한 거고, 자, 뭣도 가능하다? 강제수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판례에서 뭐가 있냐면, 즉시고발 사건에서 고발이 아직 없었는데 구속을 시켰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판례가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다? 고소 고발의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
자, 고소고발의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 그러면 수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였죠. 자, 그리고 자, 이제 우리가 수사의 상당성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자, 수사의 상당성은 일단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신의칙이 있었죠. 자, 신의칙에서 뭐가 등장해요? 함정수사. 그다음에 자, 비례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자, 비례의 원칙에서는 여기서는 뭐가 등장합니까? 바로 범죄 인지권에 뭐가 있어요? 남용이라는 게 있었죠. 범죄 인지권의 남용이라고 해서 극히 경미한 법익 침해에 대해서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입건을 했다. 이런 것들은 범죄 인지권의 남용이라고 해서 위법이라고 봤죠. 그래서 논의가 되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시면서 10번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 수사는 수사기관의 객관적 혐의에서 개시가 된다. 자, 개시할 때는 무슨 혐의면 된다? 주관적 혐의면 충분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가보시면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개시할 수 없습니까? 자, 뭐다? 친고죄 고소의 수사 허용 여부에서 있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고소나 고발이 없어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체포 구속을 위한 범죄 혐의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객관적인 혐의가 있을 것을 요구된다. 그래서 체포 구속은 어떤 거? 객관적 혐의인데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수사의 상당성이 있는데, 상당성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함정수사가 뭐예요? 함정 파놓고 잡아들이는 거죠. 즉 피해자를 검거해요. 검거. 단순히 조사가 아니라 잡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된다? 이 부분은 주로 강제 수사에서 강조가 되는 거죠. 임수사가 아니고 어디서 강조된다? 강제 수사에서 강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리을번에 있죠. 수사의 상당성은 특히 이무사의 경우에 강조된다. 이 말이 틀린 거죠. 됐고, 그 다음에 자, 규문주의 소송구조에서는 수사의 조건이 강조된다. 완전 개무시돼요. 탄핵주의에서만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읍번, 마약 수사라는 과정에서 판매책을 검거하지 않고 거래를 유도하여 중간 판매책을 검거하는 것은 수사의 상당성과 관련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 나온 건 어떤 거예요? 함정수사를 얘기하고 있죠. 함정수사는 신의칙. 신의칙은 뭐다? 수사의 뭐? 상당성. 그러니까 이게 필요성과 관련돼서 있다. 함정수사는 수사의 필요성과 관련돼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래서 상당성 밑에다가 필요성 하나 이렇게 X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성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주고, 그래서 자, 타당하지 않은 거니까 기억 니은, 그 다음에 리을번과 미음번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적절한 것에서 첫 번째, 체포 구속을 위한 범죄 혐의는 뭐가 있어야 된다? 객관적 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자, 객관적 혐의는 일반 시민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정도입니까? 일반 시민이 그런 게 어딨어. 진짜 뭡니까? 증거에 의해서 뭐가 돼요? 뒷받침되는 정도의 혐의라고 했어요.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그래서 일단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가보면 친고죄의 경우 고소 제기의 가능성이 있으면 고소죠, 고소. 자,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고발 이전에 다 할 수 있다고 했죠? 단지 뭐예요? 고소, 고발의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 그때만 하지 말라 했어요. 지금 명백한 게 아니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수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2번 됐고, 3번 틀렸죠. 4번 가보면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필요성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필요성이라는 말 아니죠? 뭡니까? 상당성이라고 했죠. 상당성. 그래서 틀렸다는 걸 보시고 2번이 맞는 말이 됩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12번 문제를 가보시면 다음은 수사의 조건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첫 번째, 수사의 조건이란 수사권의 발동과 행사의 조건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다른 말로도 하면 수사 개시의 최소 조건, 아니면 수사의 개시, 유지, 발전에 필요한 조건,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겠고, 두 번째, 수사는 수사기관의 객관적 혐의에서 개시되며, 여기서 끝났네요. 무슨 혐의? 주관적 혐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틀렸고요. 3번, 체포 구속을 위한 범죄 혐의는 객관적 혐의고, 객관적 혐의는 어떤 거다?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됐고, 네 번째, 수사의 상당성은 특히 강제 수사의 경우에 강조된다. 계속 나오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죠. 넘어가시면 됩니다. 13번,
돌고 돌아 또 나왔죠. 그래서 접니까?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는 수사의 필요성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필요성이 아니고 무엇에 반한다? 상당성이라는 거죠.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됐고, 세 번째. 자, 수사의 필요성은 강제 수사뿐만 아니라 의무 수사의 경우에도 그 조건이 되며, 수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수사 처분은 뭐가 된다? 위법한 처분이 되죠. 그러니까 수사라는 걸 통제하기 위해서 수사의 조건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충족하지 못한 수사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만약에 했다? 위법이 되는 거죠. 위법이 된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네 번째. 자, 체포 구속은 뭐다? 객관적 혐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1번이 일단 틀렸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14번 가보시면 이제 범죄 징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자, 범죄 징표가 딱 나오려면 일단 뭡니까? 범죄와 범적, 그러니까 범죄의 결과죠. 결과, 흔적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과법칙이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범죄가 있어요. 일단 지금 범죄 징표와 관련해서 뭐 나오는데, 자, 범죄가 있습니다. 일정한 범죄가 있으면 일정한 뭐가 남습니까? 흔적이 남죠. 그러니까 이걸 행위라고 얘기를 할까요?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일정한 흔적이 남는다, 안 남는다? 남죠. 이게 뭐예요? 인과관계 얘기하는 거죠. 인과관계가 있다. 그리고 흔적은 반드시 남는다, 안 남는다? 반드시 남아요. 그래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완전 범죄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완전 범죄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다라고 했죠. 없다. 그래서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완전 범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추리 소설가들이 말하는 완전 범죄라는 건 알리바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작을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어떤 우리가 과학 법칙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완전 범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물은 접촉할 때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흔적을 놓고 보는데, 흔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바로 범죄 징표가 나오는 거죠. 자, 범죄 징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범죄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범죄 수반에 나타나는 내적 외적 뭐가 돼요? 현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있는데, 자, 이 중에서 뭘 한다? 외적 현상을 얘기해서 뭐라고 한다? 흔적, 범적이라는 말 쓰죠. 이 말, 범적. 이렇게, 잘못 썼다. 이쪽으로 갑시다. 차라리 이걸 따로 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외적 현상을 따로 떼서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적이라고 쓴다라고 했어요. 그럼 범적이니까 범적과 범죄 징표는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 되죠. 이게 상위 개념이고, 내적 현상 따로 있고 외적 현상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를 놓고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4번의 기억범부터, 자, 범죄와 범적 사이에는 인과법칙이 존재한다. 맞고요. 범죄행위는 니은범, 범죄행위는 그 과정에 있어서 범죄 흔적을 남기게 돼 있고, 다음 세 번째, 범적이 남지 않는 완전 범죄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됐고, 다음 범적을 통해 그 원인이 되는 범죄를 탐색해낼 수도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왜? 이게 결과잖아요. 이게 결과고, 이 결과를 통해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행위를 알 수 있죠. 행위라는 건 곧 뭐라는 거예요? 범죄를 아는 거죠. 범죄를 한다. 그래서 일단 보면 범적을 통해 그 원인이 되는 범죄를 탐색해낼 수 있다 됐고, 그 다음에 미음번 가보면 범죄 징표는 범죄 수반하에 나타나는 뭐다? 내적, 외적 현상이다. 그리고 비읍번 가보면 범죄 징표와 범적은 동일한 의미다? 아니죠. 다르다. 다른 의미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범죄 징표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자, 범죄 징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이제 범죄 징표의 종류인데, 자, 일단 생물학적 특징에 관한 범죄 징표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다? 생물학적 특징에 관한 범죄 징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심리적 특징에 관한 범죄 징표가 있죠. 자, 심리적 특징.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사회적 특징이라고 할까요? 사회관계라고 할까요? 그냥 사회적 특징을 쓰는 게 낫겠죠? 특징 썼으니까. 자, 그래서 특징에 관한 범죄 징표가 있겠고, 그 다음 또 뭐예요? 자연과학적 법칙.
반환 범죄징표. 물론 이제 하나 더 있죠. 뭐 문서에 관한 범죄징표도 언급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요거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생물학적 특징에 관한 범죄징표가 있는데 생물학적 특징은 뭐예요? 동물이에요, 동물. 그래서 동물과 관련해서 나오는데 결국엔 동일성을 따져내야 되겠죠. 동일성을 찾는데 자, 뭐가 있습니까? 일단 항상 출발은 얼굴부터 출발해야죠. 인상.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지문. 그 다음 뭐죠? 혈액형. 그 다음 또 뭐다? DNA.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신체의 특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자, 요걸 내용을 보게 되면 인상 뭡니까? 인상은 완벽합니까? 완벽하진 않습니까?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완전 성형수술하지 않는 한 그 인상을 변경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성을 따져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문이 중요하겠죠. 자, 지문은 종생불변 만인부동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인의 동일성을 어떻게 한다? 적극적으로 동일성을 증명한다고 했죠. 자, 적극적으로 동일성을 증명한다. 근데 자, 혈액형은 뭐가 됐습니까? 적극이 아니고 뭐예요? 소극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되겠죠. 일단 먼저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 특징도 이제 가면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일단 가보시면 자, 15번 있죠. 범죄징표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에서 자, 범인이 완전 성형술하지 않는 한 인상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는 말이죠. 됐고 두 번째 가보면 지문은 개인 식별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 체크하면 자, 적극적으로 동일임을 증명하는 데 이용된다. 적극적으로 개인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데 쓴다라는 얘기죠. 됐고 세 번째 가보면 혈액형은 개인의 동일성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뭐다? 소극적으로 동일임이 아님을 증명할 수는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3번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가보면 자, 이제 뭐다? 심리적 특징에 관한 범죄징표 이쪽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자, 일단 그러면 심리 이런 게 나오면 범죄자에 뭐가 나옵니까? 인격이 나오죠. 그래서 심리가 있는데 심리는 고정적입니까? 아니죠. 어느 정도 뭐다? 변동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어요. 물론 쉽게는 안 바뀌어. 쉽게는 안 바뀌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고정 불변성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파악도 곤란할 뿐더러 뭐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특징에서 방금 인격을 봤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 보통 심리하고 뭐가 있어요? 이상 심리가 있었죠. 자, 보통 심리는 정상인. 그다음 이상 심리는 또라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자, 이상 심리자는 사이코패스니까 정상인의 기준으로 판단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상 심리자는 추리가 쉽다 어렵다? 추리가 어려워요. 왜? 정상인이 이상 심리자를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뭐 이제 미국 드라마 중에 뭐죠? 크리미널 마인드? 또라이들이 판단하는 거야. 머리가 좋은 애들이 또라이잖아. 사실은 미친놈이나 사이코패스는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다 또라이니까 뭐다? 걔네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심리로 가보게 되면 보통 심리 과정에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사람은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일정한 심리 과정을 거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뭐다? 범행에 뭐가 있어요? 동기가 있지. 동기가 없는 범죄는 있어 없어? 없죠. 자, 그다음에 범행에 뭐로 들어갑니까? 결의 단계로 가죠. 결의 단계. 결의 단계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뭐 사전 답사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친지 등의 상담, 친지 등과의 상담이 있겠죠. 이런 게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범행 뭐가 있다? 중의 심리. 자, 범행 중의 심리는 뭐가 있어요? 일단 자기에게 숙달된 방법을 활용한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뭐 여기에 뭐 대변 사건도 있었죠. 뭐 이런 것들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범행 후에 뭐가 있다? 심리가 있죠. 자, 범행 후의 심리는 뭐가 나올까요? 일단 뭐 고백을 할 수도 있겠고, 뭐 친지 등의 고백. 요거 하나하고 비교하면 되겠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주시면 되겠고, 일단 일단 또 보시고,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또 봅시다. 그래서 자, 16번을 가보시면, 자, 범죄징표는 일반적으로 범인의 생물학적 특징에 관한 범죄징표, 심리적 특징에 관한 범죄징표, 그 다음에 사회관계에 관한 범죄징표, 그 다음에 자연현상에 관한 범죄징표, 문서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생물학 특징만 일단 찾는 거니까 보시면 성명 뭐예요? 성명은 이쪽이죠. 사회적 특징에 관한 범죄징표인데, 사회적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사회적 뭐가 있죠? 지문과 그다음에 사회적 파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었죠. 지문의 요소는 뭐예요? 성명, 직업, 가족, 경력, 주거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명은 뭐다? 사회적 특징에 관한 범죄징표가 되겠고요. 혈액형, 생물학적 특징, 미신,
어느 쪽으로 가야 돼? 미신. 미신은 심리적 특징에 관한 범죄징표로 가야 되겠죠. 자, 됐고. 그 다음에 DNA 뭡니까? 생물학적. 그 다음에 인상. 생물학적. 그 다음 원한도 뭐예요? 원한도 심리적이죠, 심리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7번 가보시면 범인의 인상, 지문, 혈액형 뭐 있죠? 이런 것들 파악하는 걸 뭐라고 한다? 생물학적 특징에 관한 범죄징표다 있고요. 그래서 가보시면 되겠네요. 이 정도까지 일단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사수단의 방향해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자, 일단 수사의 수단부터 봐야 되니까 먼저 일단 쭉 해가지고 몇 개가 쭉 나오네요. 그래서 일단 수사에 뭐가 있다? 수단이 있죠. 수사의 수단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 뭐가 있어요? 일단 수사의 수단은 뭐가 있어? 듣는 수사.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보는 뭐가 있어? 수사.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추리 수사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게 원칙입니까? 어떤 거라는 게 원칙이야? 어떤 게 원칙이에요? 이 두 개 다 원칙이에요. 서열은 없어. 근데 이게 뭐다? 이거는 보충적 뭐가 된다?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0% 완벽하면 이거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부족하면 연결고리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충적 수단이 되는 거예요. 보충적 수단. 그래서 이건 보충이 된다.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수단의 방향이 있죠. 방향. 네, 수사의 수단에서 이제 뭐다? 방향이 있는데, 방향으로 가보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 횡적 뭐가 있어요? 수사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종적 수사가 있었죠. 자, 횡적은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자료 수집이에요. 자료 수집. 그래서 이쪽은 뭐다? 자료 수집을 위한 수사. 자료 수집을 위한 수사. 오직 목적이 뭐다? 자료 수집이에요. 자료 수집.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종적 수사는 뭡니까? 그 자료 수집된 걸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료 수집에 의한 뭐가 된다? 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료를 가지고 뭐한다? 범인에게 도달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일단 이쪽은 뭐 장점을 따지면 뭡니까? 신중하겠죠. 그 다음에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노가다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뭐예요? 장점은 신속하게 범인에게 도달할 수 있죠. 단점은 뭡니까? 한정된 자료로 판단을 그르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게 이제 횡적 수사냐, 어떤 게 종적 수사냐 해서 종류가 있었죠. 근데 종류는 이제 이거를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뭐가 있어요? 뭐다? 장, 수가 있다라고 했죠. 요거 빼면 다 뭐야? 횡적 수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류품 수사, 수법 수사, 작물 수사, 인상 특징 수사, 수배 수사가 있었죠. 대신 수색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수색은 아니죠, 여기에. 그래서 이런 취지를 내놓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일단 18번부터 가보시면 수사 수단의 방향에 대한 설명 타당하지 않은 것에서 첫 번째, 종적 수사,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사로 수집된 특정 정보의 성질, 그다음에 특징 등을 깊이 관찰하여 범인에게 도달하는 수사 활동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면 종적 수사 내용 중에는 자, 유수, 장, 인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에다 딱 써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가 들어갔습니까? 간별 수사가 들어갔죠. 간별 수사가 들어가면 틀린 거죠. 유수장, 인수 써놓고. 해서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가보면 횡적 수사는 폭을 넓혀가는 수사로 범행에 관계 있는 자료의 발견, 수집을 뭐다? 목적으로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자료 수집이 목적인 수사 있죠. 그다음에 횡적 수사는 뭐예요? 자, 자료를 많이 수집하니까 섣부른 판단이 안 나겠죠. 그래서 뭐다? 신중한 판단이 장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시고, 자, 그다음에 19번 뭡니까? 다음 중 횡적 수사는 모두 몇 개인가?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종적 수사를 골라내요. 그럼 나머지가 다 뭐가 된다? 횡적 수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가보시면 디귿번에 뭐가 있습니까? 유류품 수사 있죠. 그 다음에 미음번에 수법 수사, 비읍번에 수배 수사, 그 다음에 시옷번에 작물 수사 있죠. 요거 빼면 나머지가 뭐가 된다? 횡적 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거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자, 20번 가보시면 또 반복되고 있죠. 자, 그래서 수사의 수단에 관한 설명 적절하다는 거인데, 추리 수사는 듣는 수사와 보는 수사의
보충적 수사로 추리의 선에 따라서 수사 자료를 뭐다? 입수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보충적 수단이 된다라는 거였죠.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횡적 수사는 폭을 넓혀가는 수사이며 범행과 관계 있는 자료의 수집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 활동으로 현장 관찰 탐문 수사가 이에 해당한다. 현장 관찰 탐문 수사 뭐예요? 횡적 수사가 되죠. 유수장 인수에 안 들어오니까. 됐고, 세 번째. 또 나와 있는데 다 똑같은데 3번의 끝에 뭐 있습니까? 행적 수사 있죠? 행적 수사는 횡적, 종적, 횡적이 되는 거죠. 됐고, 네 번째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21번까지 보고 쉬었다 하죠. 21번. 자, 보시면 OX 또 나오는데 추리 수사는 듣는 수사와 보는 수사의 보충적 수단으로서 계속 또 똑같은 표현이 나와 있네요. 됐고, 그 다음에 횡적 수사에서 자 뭐가 나옵니까? 횡적인데 수배 수사가 들어가 있네요. 수배 수사는 종적 수사. 그 다음에 디귿번 종적 수사는 깊이 파고드는 수사로 뭐 쭉 해가지고 있는데 유류품 수사, 수색, 작물 수사가 있다 있는데 저보다 수색은 뭐가 되죠? 횡적 수사가 되겠죠. 종적이 아닙니다. 됐고, 그 다음에 종적 수사는 노력과 시간에 있어서 비경제적이 아니라 횡적 수사가 비경제적이 됩니다. 이거 뭐다? 종적 수사는 뭐가 돼요? 한정된 자료로 판단을 그르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까지를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수단까지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